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가 대 라치오. 자, 일단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가 좀 3명 그리고 수비수가 지금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예. 일단 뭐 자카니 그리고 로벨라 뭐 타바레스 등 지금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좀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7점으로 이제 프롭권 밖에 있는 상태고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이제 프롭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골 득실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라치오 상대로 최대한 점수차를 좀 많이 내서 이겨야 이제 진출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득실차가 마이너스 좀 다 사기 때문에 뭐 브라가 만약에 이 경기를 좀 이긴다고 해도 다른 그런 좀 경쟁 팀들에 비해 득실차가 좀 밀릴 수 있다 보니 이제 브라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좀 많은 점수차로 이겨야 그래도 더 안정적으로 좀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 뭐 유로파리그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유로파리그에서의 행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상관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 경기보다는 좀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한 그죠 라치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브라가가 좀 초반부터 라인을 좀 올려 이제 뭐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홈에서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기대할 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치오가 힘을 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라가가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 좀 라치오가 이제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브라가는 이제 뭐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좀 입장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그래도 좀 브라가가 홈에서 좀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쵸.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좀 고려했을 때 뭐 요 경기를 지금 뭐 라치오 사이드로 보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가가 좀 승리를 거둬서 프로 진출에 좀 성공하는 그런 좀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라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브라가 승에 2.5 이상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렌츠바로시 대 알크마르 경기. 자, 일단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하이츠구사일사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9414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이상 휴식기를 가진 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그 경기에서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며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이제 좀 페렌츠바로시가 이제 유효슈팅은커녕 슈팅도 단 한 개밖에 못 만들었을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했고 결국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일방적으로 밀며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었죠. 네. 그만큼 이제 최근 좀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경기 감각도 많이 좀 안 올라왔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실망스러운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동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좀 현재 좀 알크마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알크마르의 긴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공수 밸런스나 뭐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 운영도 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살려서 뭐 현재 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그런 뭐 페렌츠 바로시 상대로는 알크마르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페렌츠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무기력한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공격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알크마르의 좀 수비가 대체로 견고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더더욱 이제 페렌츠 바로시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지금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원정에서 좀 알크마르가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알크마르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거나 그럼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알크마르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옹 대 루도고레츠. 네. 자, 리옹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다음에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5위로 이제 16강 직행이 유력하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자력으로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중 유로파 리그에서의 그런 성적이 좀 좋은 건 좀 뭐 리옹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기준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낭트 상대로도 좀 비기면서 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좀 최근 뭐 리옹이 좀 부진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태라는 거를 이제 좀 고려할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뭐 리옹의 유로파리그 성적은 좀 좋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제 좀 최근 이제 좀 성적은 그닥 좀 좋지가 못한 그런 좀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미트윌란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유로파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도고레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큰 의미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들을 좀 기용할 이유도 딱히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물론 지금 페이스가 떨어진 뭐 리옹이라고 해도 뭐 그래도 뭐 루도고레츠 상대로는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포함 최근 뭐 공식 경기에서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루도고레츠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루도고레츠 좀 상대로는 리옹의 그런 득점력이 이전보다는 살아날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좀 리옹이 득점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뭐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득점 기회는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좀 리옹의 좀 득점력이 좀 살아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리옹이 일단 뭐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좀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가 좀 수비도 안 좋으면서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약간 요런 루도고레츠 상대로는 뭐 리옹이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조금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번 경기에서는 좀 리옹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뭐 루도그레츠가 뭐 풀라인업을 좀 기용한다고 해도 뭐 리옹 상대로 좀 많이 열세인데, 롯데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열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리옹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는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리옹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1엔드 기준은 마인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리옹 승에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트빌란데 이제 페네르바체. 자, 미트빌란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별장주. 자, 그리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뭐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3명, 그리고 키퍼 1명이 별장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건 좀 페네르바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미트빌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이상 휴식기를 가졌고, 그리고 휴식기 이후 첫 공식 경기에서 루도고레츠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순조로운 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뭐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지만, 현재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뭐 승점 뭐 9점으로 기대보다는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접 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뭐 리옹 상대로 홈에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좀 강하다는 점과는 좀 별개로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결과를 좀 계속해서 좀 내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금 승점 이제 10점, 그리고 이제 뭐 페네르바체는 뭐 9점으로 프로권 내에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느 한쪽은 좀 조별리그 탈락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경우의 수를 좀 봤을 때는 뭐 미트일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프롭 진출이 거의 좀 유력하고, 그리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확실하게 프롭 진출을 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좀 라인을 올려서 뭐 좀 더 뭐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페네르바체 그리고 좀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좀 높다 보니 괜히 좀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리다가는 되려 이제 좀 미트일란의 역습에 이제 많이 좀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올릴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는 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트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뭐 역습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양상으로 좀 진행되되, 그리고 또 두 팀 다 어느 정도 치고받을 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래도 지금 뭐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 3연승 중으로 오히려 최근 좀 홈보다 성적이 더 좋고, 그리고 근래 뭐 리옹 상대로 무승부를 좀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죄다 뭐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력 또한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위트일란에 비해 뭐 페네르바체가 전력 면에서도 더 우세하고, 그리고 체급 또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이제 페네르바체의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저는 요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페네르바체 승 쪽 보는 경기 3.5 기준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그래서 페네르바체 승에 3.5 중 오버 오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보데글림트.
자,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파 리그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저조한 성적을 지금 거뒀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크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3점으로 이제 10위를 좀 기록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보데글림트가 이기게 되면은 지금 16강 직행도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는 이제 보데글림트가 훨씬 더 큰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이미 프롭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기면 좋고, 저도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평소처럼 좀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기고, 그리고 니스 역시 뭐 라인이 올라간 보데글림트 상대로 수비를 좀 잘 공략하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만 놓고 보면은 당연 니스가 더 크긴 하지만 니스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뭐 주전을 기용할 이유는 크게 없고, 그리고 보데글림트의 그런 유로파리그에서의 활약이 좋았던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보데글림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장 좀 큰 게 지금 니스가 뭐 이미 탈락이 좀 확정되어서 좀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힘을 좀 뺄 수도 있는 좀 경기고, 그런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보데글림트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보데글림트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보데글림트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데글림트 프렌승의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베시타시 경기. 자, 트벤테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포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시타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이어가다가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말메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프롭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프롭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전해드려 보고, 그리고 원정팀 베시타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건 좀 베시타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베시타시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베시타시의 원정 경기들을 좀 봤을 때도 컵 경기에서 한 번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클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홈과 좀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의 좀 공수 밸런스 또한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베시타시일 정도로 그 원정에서는 좀 많이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시타시 같은 경우에는 트벤테보다 이틀 덜 쉰 상태에서 네덜란드로 넘어와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트벤테에 비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트벤테가 뭐 홈에서 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트벤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트벤테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벤테 승에 2.5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대 이제 포르투 경기. 자, 요 경기는 이제 세르비아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파르티잔 홈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마카비 뭐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오므르디온이 경고 누적으로의 결장 중인 거는 포르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많이 클 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마카비 텔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점 6점으로 프롭권 밖에 있고, 그리고 득실차가 마이너스 8인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에서 이겨도 프롭 진출은 이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카비 뭐 텔아비브는 사실상 뭐 지금 조별리그 탈락이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연이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지금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이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 포르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아이고, 멧돼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마카비 텔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주로 구사하기 때문에 포르투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 역시 최근 뭐 공격이 좀 침체되었지만 마카비 텔아비브의 수비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해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지금 내준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포르투의 공격 또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살아날 요소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포르투의 좀 최근 뭐 모멘텀이나 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포르투라는 네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좀 결과를 못 내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림은 좀 잘 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포르투가 좀 마카비 텔아비브와의 좀 체급차를 앞세워 좀 좋은 결과를 내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가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요거는 포르투가 이겨서 이제 안 좋은 흐름을 한번 좀 끊는다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안 그래도 요거는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르투 승에 2.5주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로마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뭐 로마가 지금 홈에서 극강의 지금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뭐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좀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도 좀 잃은 채로 좀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로마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긴 하지만,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마르무시가 이제 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득점력 또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지금 현재 뭐 로마의 1.5대의 좀 승배당은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프랑크푸르트 프랜승 쪽으로 좀 접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요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약스 대 이제 갈라타사라이.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아약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아약스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의 좀 득점력을 좀 제어한다는 전제하에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3.5주로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약스 프랜승의 이제 3.5주 언더 보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에다드 대 이제 파우크. 자, 일단 뭐 소시에다드가 최근 좀 3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뭐 파우크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우크가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저 소시에다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소시에다드 승 보는 경기. 안 그럼 고베당으로의 햄무 도전. 자,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소시에다드의 공격 흐름이나 뭐 파우크의 공격 흐름 뭐 두 팀 다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리그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열착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